네, 바이든은 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다. 트럼프는 민주주의도 모른다. 이게 방금 끝난 미국 대선 후보 토론에서 나온 얘기들인데 자, 이 정도는 애교입니다. 양 후보는 뭐 호구다, 루저다, 뭐 이런 비속어부터 감옥에 보낼 것이다, 아들, 부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꺼내가면서 이 피 튀기는 토론들을 이어갔습니다. 네, 오늘 무슨 얘기 나왔는지 주제부터 살펴보면요. 이 두 후보는 물가 같은 경제 이슈부터 이 우크라이나 전쟁, 이민자 정책, 낙태 이런 국정 전반에 관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. 자, 두 후보의 공약 중에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만큼 설전을 이어간 건데요. 자,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선 어떤 부분들 짚어봐야 될지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. 네, 아무리 영어라지만 저렇게 그 월벽에 욕설이 들어가도 되는 건지 심의에 안 걸리나 모르겠어요. 자, 오늘 두 어르신들의 토론이 굉장히 재밌었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? 네, 일단 오늘 나온 주제 중에 경제 관련 이슈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가 물가였습니다. 아무래도 그만큼 물가가 지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인데요. 일단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물가 상황이 전 정부 때문이다. 국내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죠. 전 정부에서 조금 경제를 안 좋게 넘겨줬기 때문에 이걸 지금 치우고 있는 중이다. 지금 일자리 80만 개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면에 트럼프는 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.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 죽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바이든이 만든 뭐 일자리는 전부 안 좋은 일자리다 이러면서 조금 폄훼했고요. 또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제 세금 얘기가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세금 같은 경우에 지금 트럼프가 2018년에 법인세랑 좀 소득세율 낮추는 걸 했었는데 이게 내년에 일몰이 됩니다. 네.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이 억만장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거다. 부자 감세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는 세금을 깎으니까 오히려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그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바이든이 지금 세금 올리는 게 이런 대통령 한 번도 본 적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공세를 계속 올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. 네. 어쨌거나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는 일단 물가가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물가가 달라지나요? 어떻게 됩니까? 일단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각각 준비해 봤는데요. 일단 네.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재점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오늘 나왔습니다. 이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16명의 이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한 건데요. 자, 이게 아무래도 자국 중심의 무역 정책, 관세 때문인데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보편 관세 10%, 또 중국산 제품에 60%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미국 가정 지출 같은 경우에요. 지금 연간 2,350달러 그리고 추가적으로 1,700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. 그렇다 보니까 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로 바이든 좀 짚어보면 여전히 유가가 좀 문제를 잡고 있습니다. 네. 예전만 하더라도 뭐 빌 클린턴이라든지 오바마라든지 좀 이런 휘발유 가격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. 지금도 지금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.4달러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, 이게 전쟁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는 조금 내려갔는데 코비드 때보다는 조금 올라온 상황이거든요. 근데 이거를 좀 잡기에도 뭐 지금 비축유를 방출한다든지 이것도 이미 했고요. 지금 뭐 중동이랑 사이가 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러시아나 이란한테 제재를 조금 약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오늘 토론만 해도 지금 바이든이 푸틴은 전쟁범이다, 월 크리미널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간극이 참 좁히기 어려운 시점이다. 물가는 어떻게든 잡기 어려워 보인다. 이 정도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대표님, 이 대선을 전후해서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냐 이게 참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. 지금 반년도 안 남았는데. 네, 일단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항상 이런 대선을 미국이 앞두면은 변동성이 확대가 됐었고 네. 그리고 대통령 정책에 따라서 그 수혜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인데 역사적으로도 그런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이제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부분은 사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뉴스 헤드라인이 다 미국 증시 사상 최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네. 사실 지금 코스닥이나 이런 걸 보면 전혀 체감이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예감이 들었는데 그렇죠.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변동성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어딘가에 베팅을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고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먼저 정리만 하면은 토론 직후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61%까지 올라갔고요. 올라갔어요? 네, 바이든이 30%로 내려오면서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지금 오늘의 결론은 트럼프가 이겼다, 우위를 점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우리가 이제 좀 변동성이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혹시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어느 종목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까? 뭐 세워두신 네. 계획이 있으세요? 일단 바이든 지금 대통령은 신재생, 태양광, 풍력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솔루션도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게
바이든이 되면은 하나솔루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될 거고, 네. 근데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5G나 방산, 정유, 철강, 뭐 현대로템이나 뭐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의 이제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, 사실 또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기대감으로 일단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해 있는 네.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,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방법은 있긴 합니다. 두 사람 중에 아무나 돼도 하락하지 않을 섹터를 찾으면 또 그게 방법이 되는데, 네.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뭐 변압기 이런 관련주들은,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라도 이런 글로벌의 산업의 성장을 막을 수 없는 그런 네.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또 대안의 투자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 기자, 오늘 주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? 네, 사실 이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이 42년생, 46년생 큰형님들입니다.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골프 쳐도 공도 멀리 못 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9월에는 조금 더 생산적인 토론이 있길 바라면서 잘 봐 형님들 싸움이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